이제 이게 이제 바로 콜롬비아 고등법원의 이제 판결이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커베넌트 나트 컴 그죠? 커베넌트 나트 컴피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트릭 커베넌트에 대한 문제죠. 닥터 에릭 아이거하고 캐논 메디컬 스페셜리스트 이게 엠퍼서블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케이스는 조금 이제 그렇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에릭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펄모노로지스트죠. 이제 의사로서 지금 특히 이제 주로 뭐 AI잖아, 그죠? 에이즈라든지 HIV 이런 페이션트를 이제 치료하고 또 이런 아무래도 암 종류 가까우면 브레치 테라피라고 이제 주로 이제 뭘까요? 방사선 치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디에이터가 나오는 거죠. 주로 이제 폐와 관련된 문제고, 뭐 이런 건 뭐 3년 동안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 이 사람도. 그래놓고 결국 리스트릭 카베넌트가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죠. employer가 뭘까요? In consideration of compensation to pay to him. 그러니까 이거요. 자, 이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어그리먼트가 이제 유효하게 성립된 걸로 이제 보고, 자, 똑같이 우리처럼 절대 경쟁을 하지 않는다. 5mile radius다. 그 다음에 2년 동안이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고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체결됐고, 또 아까 우리처럼 jointly 또 연합해서 공동으로 메디컬 케어를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주인 입장이지, 한마디로 이 경영진 입장, 이 병원 입장에서는 결국 한마디로 인정션을 가할 수 있는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적겠죠. 근데 이제 아이거가 결국은 CMS를 이제 떠났어요. 그 지역이 이제 리스트릭 카베넌트가 이제 우리가 발효되는 그런 지역에 됐고, CMS가 결국은 아이거가 못하도록 이제 법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preliminary, 그죠? preliminary permanent injunction을 요구했죠. restraining order, temporary, 그죠? restraining order가 있고 preliminary injunction이고 permanent injunction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계가. 여러분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이거 제 수업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restraining order. 자, restraining order, restraining. preliminary, 그죠? preliminary injunction, permanent. 요거는 이제 아주 급박할 때 하는 거죠. restraining order는 당장 뭐 법원에서 이제 한쪽에 원고의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채권자를 하죠. 채권자의 요청이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출판금지, 가처분 혹은 접근금지, 가처분 이렇게 요청하는 게 리스트링 오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법에 이제 법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프리미엄 인정션, 퍼머넌트 인정션은 법에 의해서 2단계, 3단계, 더 심하면 퍼머넌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상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리스트릭 카베넌트에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CMS가 요청한 것을 거부했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리스트릭 카베넌트 자체가 공공 정책에 반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에이즈 환자라든지 실제로 또 의사를 선택할 권리라든지 이게 침해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제한 조치, 계약에 의한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부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뇌사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medical, 그죠? emergency medical aid라든지 또 pulmonology 같은 폐 쪽에 뭐 또 한정하지도 않고 하여튼 포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우리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레벨 스크루터니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심사가 있어요. 사법심사.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자유가 뭐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해 계약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까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restrict covenant로 좋아하지 않죠. 이게 뭐 지질구질하게 페어플레이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이게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어 우리가 쓰려 그러면 이 법원에서 썼던 아주 중요한 그죠? 내용은 딱 하나 또 위에다 갖다 놓고 또 뭘까요? 여기도 적어야죠. 이러한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은 특히 뭘까요? 강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특히 의사에 관한 이제 이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러한 의사의 그 진료 행위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크게 공중에 그죠? 공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뭐 일반 뭐 장사 거래가 아니고 이거는 의사의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결국은 뭘까요? AMA 같은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얘기했던 non-competition agreement 자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네거티브 임팩트 준다 페이션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딱 앞에 깔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레버럴 스크루터니 그렇고 두 번째 non-competition covenant에 대한 콜롬비아 법률을 보게 되면 자 어떨까요? 자 여기 또 중요하죠. 룰이죠. reasonable 합리적일 때만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reasonableness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밑줄 쫙 그으세요. 자 여기까지. 자 이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Under Colombia law, non-competition covenant not enforced only when reasonable. Reasonableness is a fact-intensive inquiry that depends on the totality of circumstance. 그러니까 뭐예요? Totality of circumstance, fact-intensive. fact,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어떤 조사죠. 사건 중심의 조사. 그리고 그 조사는 뭘까요? Totality of circumstance.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MBT라든지 혹은 에세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뭘까요? 토탈리티에서 그래서 이게 팩트란 뜻이에요. 팩트 애널리시스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팩트가 쭉 나올 거예요. 이게 팩트를 조사하게 되면 페이버가 있고 그죠? 디스페이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뭘까요? 웨이트가 돼요. 웨이트. 우리가 얘기하면 웨이팅, 비교 형량이라는 거. 자, 여기서 팩터가 1, 2, 3, 4, 5 요거는 뭐 아니다, 요건 기다, 요건 기다, 요건 아니다, 요건 기다 해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totality of circumstance considering all the factor 이런 식으로 나와요. 토탈리티 오브 서컴스턴스 나오게 되면 그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MPT가 과거에는 시험에 어떤 경우는 5개짜리 팩터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에이전시는 10개짜리도 나왔어요. 그 하나하나 다 적어야지만 하나하나 팩터 1, 팩터 2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비교 형량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컨클루전에서 마지막으로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까요? 여기서 볼 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restriction이 언제 우리가 집행될 수 없냐? 첫째, restraint is greater than necessary 하는 경우, necessary protect employees' legitimate interest. 합법적인 어떤 권리를 보호할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제한은 조치는 위법이죠. 위법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the interest outweigh hardship. 자, 그러한 아무리 주장이 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그 소위 지원에 대한 그 정말 고통을 우리가 이상이라 그러면 고통이 많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그건 또 그리고 그 공중에 대한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퍼블릭 팔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밸런싱이 나오죠. 드디어 밸런싱이라는 건 이제 비교 형량한다는 뜻이죠. 웨이팅. 그래서 이러한 competing interest, 서로 경쟁적인 권리를 비교 형량한다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이 헌법 배웠어요. 헌법에서도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특히 competing interest, competing 여기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competing interest가 나오면 경쟁적인 권리도 헌법에서도 이 기본권이 쭉 있는데 기본권이 있는데 최상의 권리는 정신적인 기본권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경제적인 기본권이라도 경제적인 기본권은 레이어가 있죠. 제일 높은 단계의 기본권인 컴퓨팅 인터레스트가 높은 게 정신적인 종교에 대한 기본권, 그죠? 언론에 대한 기본권, 이게 이제 최고고. 저 밑에는 뭘까요? 복지 기본권, 복지에 대한 거. 이건 조금 컴퓨팅 인터레스트 후순위로 밀리죠. 아무리 기본권이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여기서 보면서도 잘 이제 알아야 되고, 밸런싱이 나오게 되면 항상 토탈리티 오브 서컴스턴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특히 이러한 경쟁 금지 관련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뭘까요?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첫째 writing, 두 번째 뭘까요? was entered into at the time as part of contract employment. 고용 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경우. 세 번째, 적절한 대가가 상당한 대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커베넌트이죠. 커베넌터의 커베넌트 반대죠. 직원이 특히 여기서 이제 커베넌트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범위라든지 범위는 시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활동 내용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단지 공공정책의 어떤 공공의 이 우려에 반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거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일단 룰로서 딱 적어놔야죠. 적어놓고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뭘까요? 해리스가 당연히 계약했으니까 이건 올바른 계약이죠. 두 번째, 고용계약의 일환으로 됐다. 고용계약의 일환으로 된 거가 맞아요. 이건 이제 계약을 계약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두 번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수습으로 1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계약을 정식으로 한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대가를 지불했느냐? 대가는 뭘까요? 지금 4년 계약을 하면서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우리가 돼 있고 1년 수습에서 4년으로 됐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뭘까요? 자,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시간과 3년,
territory, tone and radius, activity,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GI 관련 활동 내용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정해놨고, 그것도 하나씩 분석해야 되겠죠. time, territory, activity. 그 다음에 이제 public policy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또 관련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첫째, 이 대가성 문제는 뭘까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pay a wage, other employment benefit, advantage for the employee, covenant not be enforced.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근거로 하지만 소위 경쟁 금지 이런 계약이 집행되기 전에 employment relationship이 이미 성립됐다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계약에 1년짜리 수술분 계약은 뭐 경쟁 금지가 없었고, 두 번째 4년은 같이 있었잖아요. 14조가. 그러니까 여긴 적절하다 보는 거죠.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적절하게 그 약속에 따라서, 병원의 약속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잡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은 커버넌트에 대한 약속, 그죠? 계약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자, CMS의 protectable interest가 우리 같으면 DMCA의 protectable interest가 있어요. 보호받는 권리, 보호받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CMS 주장은 뭘까요? 자, 이 patient base, 그죠? patient, 환자 혹은 referral base 쪽에 소스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protectable interest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똑같이 쓸 수 있죠. DMCA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보호받는 권리가 뭐 있어요? 당연하게 patient base가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 network of referral resource도 있죠.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소병원들이 우리가 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뭘까요? 엠플로이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하게 우리가 이러한 커스터머 베이스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건 명백한 거죠. 우리는 이걸도 우리가 그래서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써야 된다. 쓰고.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부연해 설명하게 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의 이런 환자죠. 환자라고는 자산이죠. 가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고, 노력을 통해서, 경비 통해서, 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당연히 재산의 한 부분으로서 보호받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 내용은. CMS는 뭘까요? 1,000 patients were established referral network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용주의, 특히 병원의 이런 patient customer base와 관련된 이 권리라는 것은 이제 이 직원의 의사들의 어떤 페이션트 커스터머에 대한 권리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 형량해야 될 수 있다는 비교 형량돼야 되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어떻게 비교 형량할까요? 이 커스터머 베이스가 자동적으로